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와 국토위 등 상임위를 가동해 단독 의사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당대표 경선에 국민 여론을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을 포함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원구성 갈등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상임위 보이콧과 법안 강행으로 대치된 여야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가 열린 가운데 오늘은 복지위와 국토위, 행안위가 가동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가동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과방위와 법사위에 이어 오늘도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는데 국토위는 문진석 의원을,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 행안위는 윤건영 의원을 각각 야당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도 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정부 측 인사들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정부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경우에 우리 국토위의 중요 현안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의혹을 받는 혐의 당사자입니다. 국힘에서 무슨 지침을 내렸는지 각 그 의원님들이 어떤 요청하는 보고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안 하는 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말이든지 하는 곳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일일이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15개 특위를 가동해 민생과 현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전산 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미뤄졌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대표 주자들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며 검찰 특검법 등을 꺼내들자 검사 출신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면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앞서 개정됐던 당원 100% 룰을 폐기하고 민심 비율을 확대한 겁니다. 당내에선 혁신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시선이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에 쏠립니다. 이에 따라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예비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 전 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25일쯤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엔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책의원총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는 별건 조작 기소라고 규탄했습니다. 변호사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 혐의도 찾지 못하자 엉뚱한 대북 송금을 갖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검찰이 이를 다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서민금융 지원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공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다음 달 19일이면 최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되는데요. 여야는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다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홍수 대민 지원 중 숨진 해병대원 최상병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최상병 어머니가 여야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지지부진한 수사의 속도를 내달라며 국방부 장관과 관계당국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서 오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겠습니다. 최상병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오늘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 당은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조를 요청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조를 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두고 범야권이 연대를 강화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원구성을 놓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지난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상임위를 열면서 입법 속도전에 나선 모양이던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제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과방위를 시작으로 어제 법사위 그리고 오늘 3개 상임위가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의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오는 18일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책 등에 대한 현안 보고 등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여당과 정부의 불참이 계속되면 민생 정책 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은 정부 측에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를 거부하면서 당 차원의 특위 활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부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 특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자체적으로 4개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에너지와 저출생, 노동 등 총 15개 분야의 정부 밀착형 특위를 운영하고 당내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국회 독주를 저지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또 특위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긴 하지만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은 없어서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그 남은 7개 상임위 구성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당에 대한 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렇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구성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북한 오물풍선과 군인수당 미지급,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선 국방위와 산자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본회의는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일정들을 소화하려면 원구성이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는 24일에서 25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이번 일로 여당이 우원식 의장까지 압박을 하던데 그런데 그 우원식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민주당은 우원식 의장이 여당에게 좀 원구성에 참여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 측 7개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에서 선출된 인물이긴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여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여야 원구성 협상의 시한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의장 입장에선 여당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양측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룰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렸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80%와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서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민심을 50%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원에 대한 역차별을 고려해 당심을 민심보다 높게 설정한 겁니다.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민심 비중을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마치 전대룰에 당심을 많이 반영한 점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 현재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 간에 유불리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윤계인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등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세론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심 반영 비율이 늘어날수록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재명을 위한 개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재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원 개정안도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이재명 맞춤 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어제 당무위원회의에서 사퇴 시한 관련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무위원들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17일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긴급 시국 성명을 통해서 원 구성으로 대립 중인 여야가 조속한 타협을 이뤄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정회는 현재 북한 도발에 이어서 의료 대란까지 국민 고통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수습책 논의는커녕 대립과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여야는 조속히 국난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양부와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상생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 정치권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단체의 불법 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정부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당이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책을 강구하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국회가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를 결의한 서울의대 비대위 측과 16일 모초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방송검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최 의원이 한 유튜브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의 요구로 편성 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을 두는 안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힌 데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방송검열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민노총과 언론노조 입맛대로 방송을 송출하려는데 국가가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을 찾은 야권이 일제히 정부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며 대결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금의 대북 정책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관계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며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기념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북전당과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이것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입니다. 대결에서 대화로 흐름을 바꾸고 다시 평화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깃발이 되도록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연구하고 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6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해병대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법사위에 상정한 가운데 순직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편지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의 일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부탁드린다면서 사건 조사 중 항명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선처와 명예회복도 호소했습니다. 어느덧 오늘 7월 19일 해병대원이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지 일주기를 맞습니다. 해병대원 어머니의 이 같은 간절한 호소의 편지에 국민의힘은 일주기 전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공수처에 촉구했고 민주당은 일주기 전 특검법 처리를 더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여 고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되는 오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피눈물로 쓴 어머님의 절절하고 애끓는 절규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최상병 일주기 전에 해병대형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현재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3개 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책임과 규명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 군사법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등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을, 그리고 공수처에선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의 편지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제 3가지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정부 여당이 이 정도는 들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이전에 재표결까지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데드라인을 19일로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그다음에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정말 그 진실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4일 이전엔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검 법안이 민주당의 타임라인대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머니의 호소 내용을 약속한 여당의 촉구대로 수사가 진행될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기소 공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자 여당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입니다. 유죄 시에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입니다. 온 정신이 법정에 가 있는데 민생을 챙길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면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다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의 판단으로 혼자 자신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뭐 네. 쌍방울이 자신들 주가를 위해서 했겠어요. 그리고 뭐 앞뒤 정황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설계자이자 지휘자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몽땅 조작이고 거짓이라는 말의 반복이에요. 누명이라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창작 수준은 정말 바닥을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해당 사건이 진실이라면 감옥행이 확실하다고 예측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면서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당의 사법 리스크 집중 공격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그냥 소설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2019년도 1월에 하노이 노딜 때문에 남북 관계 완전히 그다음 그 이후 경색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 송금을 한다? 이재명 지사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과거에 뭐 불법 송금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용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의 제3자는 북한인가요? 예.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예. 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억측과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예. 불법적인 수사 행태가 초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의 확실한 검찰개혁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22대 국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원구성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뭐 나머지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하려고 했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네.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기소 어제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수원지법이 배당을 했거든요. 네.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까지 국민의힘에게 시간을 주고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이제 그 국회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내 특위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그 나머지 상임위원장 7개 남았는데 민주당이 독차지하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당과 민주당이 좀 어떤 길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네, 성 의원님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이게 총선 결과 압도적인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뭐 대략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견됐던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건 무려 2달 이상 지났는데 네. 왜 이걸 그 사이에 좀 여야가 좀 타협하고 뭐 이런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왜 못 만들었을까요?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뭐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목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좀 그래도 그건 네. 어차피 국민의힘 몫으로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뭐 일단 다음 주에 좀 보자.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서둘러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집권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인데 국회 뭐 여야 간에 싸움이 있는 거야 뭐 국민들도 다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다. 좀 약간 명분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특히 당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장차관들 부르고 거기서 정책 토론하고 좀 이러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국민의 의원들도 이건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 국회 안 들어가니까 무슨 당 특위 열어서 당정회의하고 어차피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법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자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서든 좀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다 좀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미디어 특위도 이제 자체적으로 열고 있고 그 당 내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15개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특위에는 이제 차관들이 뭐 참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법무부 장관은 불참하고 있고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국회가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이제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국민의힘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독주가 지금처럼 뭐 자 우리가 이거 노른자위 상임위 이거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가져가 이렇게 민주당이 그냥 다 정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이거는 협상은 아니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어느 걸 민주당이 가져가고 어느 걸 그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좀 그 양당 간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출을 하든가 이렇게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그냥 딱 자기네들이 정해서 다 그냥 밀고 가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억울함 같은 거를 좀 국민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처럼 그냥 뭐 국민의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되면 현행 법률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뭐 좀 그 감안을 하느냐,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뭐 국민 여론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석수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뭐 손드는 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그렇다고 이제 다시 번복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 그 중에 뭐 그 원하는 쪽을 넘길 수도 이젠 그 물 건너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왜 없습니까? 사퇴하고 다시 선출하면 되죠. 국회에서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건 관례가 아니고요. 결심하기에 달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결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죠. 그런 결심할 가능성은 최 의원님이 뭐 제가 보기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좀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라는 건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민주당의 그 독주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국회가 뭐 어제 오늘 생긴 거 아니잖아요. 헌정사가 몇십 년 동안 계속돼 있는데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행을 존중하는 선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정도라면 뭐 그건 아마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뭐 운영위원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국회의장도 뭐 당연히 민주당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국민의힘이 그 현재의 그 지금 이제 이런 그 민주당의 강국 모드에 대해서 관행 헌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건 없죠. 관행 헌법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이제 국민한테 호소를 하는 거겠죠. 뭐 우리 참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졌으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좀 굴욕적으로라도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4년 전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그 당시엔 당 이름이 달랐죠.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래서 그 배분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전부 다 상임위원장을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1년 동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2021년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다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제 부랴부랴 협상을 다시 해서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타결을 해서 1년 만에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던 원래 국민의힘 몫이었던 그 상임위원장을 사퇴하고 1년 만에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만 하면 뭐 이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상임위원회도 뭐 물러나서 다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과 대화 이런 걸 하려는 의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8대 국회인가요?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그 민주당이 당시에 81석 또 이제 국민의힘 전신 그 당이 151석 이렇게 압승을 했음에도 법사위를 민주당에 넘겼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소수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이런 관행이 그동안 쭉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뭐 1, 2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어느 쪽이 절대로 옳고 그른 뭐 어느 쪽은 틀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씩 주고 받아서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게 맞고요. 국민의힘 안에 좀 선수가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 이게 집권 여당이 어떻게 국회를 보이콧하는 모양으로 비치는 게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좀 일단 좀 약간 국회 안으로 굴욕적이라도 일단 7개 일단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협상을 하자 이런 현실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도 없거든요. 그 원내대표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좀 답답한 거는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국회 문제에 대해서 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해병대원 특검법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까지 갔을 경우에 그때는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거다. 그때 아마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인데 지금 뭐 들어오나 그때 들어오나 마찬가지 아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 포함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가동한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의 1주년인 다음 달 19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면에 그때까지 이제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이제 발표해 줄 것을 경찰과 공수처에 촉구를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또 이제 수사 뭐 일련의 이 결과 뭐 관련한 상황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만약 경찰은 몰라도 이제 공수처 수사에 지금 민주당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준다면 국면이 바뀌어 버리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혹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그 전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론이 형성됐는데 여전히 뭐 굉장히 그 의혹이 많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이게 이렇게 큰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뭐 수사 상당히 진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국면을 맞아서 이제 용산과 뭐 야당 간에 그 좀 얘기를 해보는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제 공수처가 가능하면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말이나 8월 언제까지 뭐 수사를 우리가 끝내겠다. 뭐 그거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좀 수사 일정이라도 좀 밝혀주면 여야 간의 이 정쟁 극대화가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특검 전에 일단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과부터 좀 지켜보자.
예, 근데 뭐 수사기관에서 우리 언제까지 수사 마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7월 19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예, 공수처에서 그때까지 수사 끝내기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 수사를 끝내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걸 내놔도 이게 의혹의 해소가 그렇게 될까요? 전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정답을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수사 결과가 나와도 아마 일반 국민 다수는 좀 이상한데? 라고 의혹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그냥 특검을 하자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보기에 좀 무리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총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이 최해병 사고에 대한 의혹이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낙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하고 경찰 수사 결과하고 관계없이 아마 민주당은 특검을 강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신속한 수사를 이제 촉구하고 뭐 특검법을 또 이렇게 민주당 밀어붙이는 이제 배경에는 통신 기록 보존 기간이 이제 1년이고 이제 거의 시한이 임박해 왔다는 것도 이제 그 배경으로 이제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는 좀 핑계에 불과하고요. 이미 그거 다 압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통신 기록 이미 다 압수됐어요. 공수처가 다 가지고 있죠. 압수수색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핑계에 불과하고 뭐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저런 식으로 뭐 공수처 수사 보나마나다 그냥 뭐 수사 끝나기 전에 우리는 특검 밀어붙일 거야라고 하면 결국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제의 요구권이나 뭐 이런 걸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제 추가 기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언급했고, 이 대표는 검찰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날선 비판을 세웠는데요. 검찰의 결정과 여야 반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긴 하지만 또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고요. 사실은 검찰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소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0개 이상 혐의가 되는 것 같은데 검찰이 그렇게 기소할 어떤 권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전부 그중에 뭐 일부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억울하다 이런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 법치국가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재판 열심히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 1심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좀 상당히 벗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리스크라는 게 이제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처지에 지금 빠졌고 여기서 그렇게 벗어나기도 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아니 저는 뭐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나오기 전에도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위증교사,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 지금 뭐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무죄가 나올 것 같았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벌써 이 재판 끝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내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에 대해서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 숫자로만 4개입니다.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 말대로 창작 수준의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재판 빨리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죄가 입증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가 입증되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아요. 재판 전략을.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창작 수준의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1심 판결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판단이 이루어졌고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소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와 저 민주당 뭐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좀 저 너무 정치적 대응만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좀 그 따져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월 23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서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뭐 그 누구는 또 99.9%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현실화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판을 할 경우에 차기 또 어떤 후보들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 누가 나올 것인지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심이 이제 반영이 된 룰 세팅이 국민의힘이 차기 이제 당권 구도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왔습니까? 지금까지 뭐 이제 그 당심 100%로 그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뭐 별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20%냐 30%냐 그래서 결국 20%로 낙착을 받는데 뭐 20% 정도 민심을 반영한다고 하면 대세에 지장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 뭐 지금 나온다는 것 같죠? 뭐 다음 주 출마 선언한다는 보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대항마로서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 뭐 그다음에 안철수.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고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서 그 한번 그 겨뤄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 뭐 출마 가능성 이야기도 본인도 100% 부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대표 출마를 포함해서 자신이 국민의힘 전대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지 고심 중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까지 했던데요. 글쎄요.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 김재섭 의원한테 제발 부탁할 테니까 나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흥행을 위해서요? 지금 같아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냥 쉽게 당선되지 않을까요? 20% 반영하려면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당원 투표 100%에서 김기현 체제 들어섰고 서울 강서구청장 참패했고 총선은 더 참패했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원래대로 7대3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민심을 50% 반영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도 저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뭐 민심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한동훈 쪽으로 이미 다 결심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이상해요. 총선 때 참패하고 책임진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 대표를 한다? 이게 좀 정상인가요? 좀 뭐 이런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괴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냥 좀 간단히 한 말씀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있을까? 2년 후에 지방선거는 좀 너무 멀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재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정치라는 게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아니라도 뭐 기회가 있을 텐데 뭐 본인이 선택해서 이번에 뭐 바로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걸 말릴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또 당원들이 지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 발전 차원에서 보면 이건 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다. 그냥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한편 그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 이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권 대권 분리 예외에 대해서 당내 중립 인사를 포함해서 원조 친명 원로 인사들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성의 이제 정성호, 김용진 의원이 이제 강한 발언을 또 쏟아냈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의 당원 반영을 이제 또 하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현재 민주당의 이런 당심을 반영하는 그
기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안 좀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당에 있는 뭐 당직을 선출한다든가 하는데 당심을 반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직을 선출하는데 당심을 반영한다는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장면이기 때문에 뭐 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뭐 해괴망측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참 희한한 룰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뭐 아마 어찌 보면 그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선례를 민주당이 지금 만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 뭐 이거야 지금 뭐 민주당이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건 결국 이재명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아닌가요? 거기에 이제 일부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일부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도 그냥 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정도지 지금 민주당의 대세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 이른바 민심과 얼마나 괴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뭐 이런 정도의 그 어떤 평가 요소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나오게 되면 총선 패배했는데 곧바로 나오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러게 이제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원 개정 이게 저는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밀어붙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그 민심과 괴리된 당 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당 대표가 이제 그 대권에 도전을 할 경우 그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그 현행 이제 당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이번에 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나오면 내년 9월 3일 이전까지는 사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당원 당규 개정안이 좀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많아요. 특히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권 대권 분리의 어떤 역사적 산물인데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하면 이재명 대표 사당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줬는데 뭐 그런데도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욕을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지도도 지금 여전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좀 성찰 같은 게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일 정치클럽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검찰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당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작년 9월이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뭐 크게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닌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 추가로 했으니까 재판을 좀 사법부에서 빨리 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유무죄를 가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좀 신속하게 해서 재판을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다시 사법부의 시간으로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법부의 시간. 네, 조 의원님.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대북 송금에 관한 이재명 대표 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4개의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뭐 유죄가 나올 경우는 뭐 어떤 그 선고가 나오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야당의 운명을 쥐인 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